제 삶은 원래 잠들지 못하는 밤이 쉽게 잠드는 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득 고여있는 고민 속에서 실컷 헤엄을 치다가 잠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리저리 꼬여있는 뇌의 주름 사이에 박혀 썩어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읽어보다가 잠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하루의 시간 중에서 밤이라는 시간은 마치 죽음이라는 시간을 미리 보기 버전과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누군가의 인생도 비로소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나서야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 삶도 하루를 다 보내고 난 밤이 되어서야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번 잠을 청하는 것이 아깝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참으로 많은 지금 이 시간이 과연 어느 누가 보아도 잘 살아낸 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 매일 밤 그날의 저를 죽이는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너무 우울한 워딩이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이유는 말이죠. 더 잘 살고 싶어서 같은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더 나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올 미래의 나에게 지저분한 것 하나 없이 깨끗한 하루를 시작하게끔 해줄 수 있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이죠. 이 글은 제가 5일 전에 제 인스타에 개인적인 글 쓰는 계정에 올린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글을 적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주 찾아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매주 찾아오지 못하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혹시라도 놓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정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잘 정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수요일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여러분들의 수요일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맡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오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늦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함께하고 싶은 DJ 서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긴 시간 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요즘 따라 엄청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이라서 당연히 바쁘지만 요즘에는 주말도 정말 많이 바빠서 좀 체력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생각이 깊어지는데 뭔가 현실적인 내 모습만 제자리인 것 같은 마음에 조급함이 드는 요즘이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말로 요즘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금 내 모습이 그대로라도 나중에 몇 년 뒤에 돌아보면 결국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층고가 낮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아무 말 대잔치라는 주제로 정말 여러분들과 그리고 게스트분과 아무 말이나 좀 주고받았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나눈 대화들이었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주제로 아무 말 대잔치 두 번째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게스트분이 직접 오시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과 같이 전화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화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유익을 다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분은 굉장히 제가 여태까지 모셨던 분들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게스트분을 직접 만나 뵙고 오기 전에 오늘 게스트분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까 하는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팝송을 정말 자주 잘 안 트는데 팝송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반가운 마음에 바로 가지고 왔죠. 제목은 다이브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아마 처음 틀어드리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노래와 함께 저희 프로그램을 잔잔하게 시작하고 저희는 게스트분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팝송이죠. 저도 평소에 팝송을 좋아하긴 하는데 라디오에서 팝송을 틀어드린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우리 게스트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그래도 몇 번 나오셨던 그리고 제 지인분들을 많이 초대를 했는데 물론 오늘도 이제 제 지인분이지만 한 번도 제 라디오에 나와보신 적이 없는 그분을 초대를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대부분은 대본을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대본 자체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되게 삶이 너무 바쁘기도 했지만 그건 핑계고 요즘에 그냥 제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대본대로 진행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진행대로 했을 때 주변 분들의 반응이 정말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라디오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한 2, 3회차 정도 계속 대본이 없이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도 과연 재밌게 잘 진행이 될지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의 게스트분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분은 전화로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어디 사시고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자기소개 정도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간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이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아예 처음 출연해 주시는 건데 평소에 라디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막 관심을 갖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어디 이동할 때나 네. 그때 뭐 아버지 차 타고 뭐 이동할 때나 아니면 운전할 때 종종 듣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원래는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이 청춘 로스터리 카페예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분과 대화를 나누고 게스트분께 어울리는 커피와 원두나 커피를 추천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최근에는 그런 그 루틴들을 순서들을 좀 많이 바꿔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프로그램이 조금 커피와 연관이 있는 만큼 뭐 보통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평소에 커피를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카페인에 좀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그럼요. 저 커피도 좋아하고요. 네. 의지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과가 과인지라 맞아요. 밤새고 뭐 이럴 일들이 좀 많아서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까 자기소개하실 때 대학교 과는 소개를 안 해주셨죠? 저 간호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그쵸. 네네. 맞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전문적인 지식을 좀 많이 가진 분이실 거다 말씀을 드렸던 게 진짜로 막 유식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제 주변에 정말 거의 유일무이한 그 의료 계통의 간호학과 다니시는 이제 학생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개를 해드린 건데 간호학과에 대한 현실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 저희 주변에는 간호학과가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 실례지만 간호학과 재학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몇 네. 학년인지까지는 저희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4학년 최종 학년이고요. 네.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취업 전선에 들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간호학과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로망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남자분이실 경우에는 뭐 간호학과 안에서 좀 재밌는 일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할 텐데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막학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년 동안 다니면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뭐 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깨졌다라든가 현실과는 정말 다릅니다.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다던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저는 일단 들어오기 전부터 일단 로망은 갖고 있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보통 근데 약간 남자들이 간호학과를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막 네. 야 거기 여초고 하니까 네. 뭐 CC도 뭐 해볼 수 있지 않고 뭐 네. 막 그렇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기는 했는데 네네. 뭐 당연히 CC는 당연히 일단 있고요. 아, 근데 현실은 네. 그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음, 이제 뭐 연인의 대상, 뭐 이성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기보단 네. 함께 싸워나가는 전우다. 라고 이제 바라보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막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쨌든 남자가 수적으로 적잖아요. 그럼 그쵸? 약간 모든 남자분들이 그래도 연애를 하지 않을까 들어가서는 CC로 무조건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었는데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죠 저희가. 왜냐면 간호학과를 실제로 재학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 건 어쨌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가벼운 주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CC는 간호학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커플의 유형이잖아요. 근데 그쵸. 본인이 봤을 때 본인 주변의 CC분들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몇 번 보기는 하셨을 텐데 본인이 봤을 때 간호학과의 CC들의 특징이 있다면 아니면은 굳이 간호학과의 CC가 아니더라도 CC는 저래서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이건 좀 부럽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다면 간단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간호학과는 주로 네. 인원수가 좀 많아요. 아, 그래서 파트라고 이제 흔하게 고등학교로 생각하면 이제 반이 이제 막 분반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반이 한번 지정이 되면 휴학을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졸업할 때까지 같이 갑니다, 쭉. 그래요? 게다가 또 CC가 이제 만약에 생길 경우 네. 이제 다른 파트랑 이제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같은 파트 내 안에서 생깁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면 이제 네. 만약에 이제 불상사가 생겨서 네. 헤어지게 될 경우 네.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둘 중에 한 명은 휴학해야 되는 상황이 아, 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간호학과 CC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네. 서로 공부를 엄청 해요. 그건 좋네요. 네, 그런 네.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왔던 이제 CC들은 주로 이제 뭐 밖에서 데이트를 뭐 당연히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러긴 하지만 네. 보통 둘이 공부하는 데이트를 정말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공부하는 데이트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간호학과 하면 사실 공부해야 할 양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네, 많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물론 다른 학과들도 공부해야 될 거는 물론 많지만 아무래도 의료 계열 쪽은 이제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세밀하게 공부해야 될 것들도 많고 특히 그중에 이제 의료적인 용어들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했을 때 너무 어렵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간호학과를 딱 진학했을 때 당황스럽거나? 일단 제가 학교를 일단 다시 진학을 하게 된 거여서 약간 좀 뒤늦게 진학을 한 경우라 그 아, 전까지는 또 공부와 거의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네. 일단 뒤쫓아가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랑 또 하려니까 쫓아가는 게 좀 일단 1차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었고 어찌 됐던 간 간호학과는 또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또 문과를 나왔던지라 이거를 새로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그게 좀 너무 그것도 힘들었고요. 음, 음, 그리고 뭐 말하신 대로 네.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네.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감이 잘 안 오고 그쵸. 공부는 또 해야 하는데 과제는 교수님들이 본인들 수업만 듣는다고 착각하시는 건지 뭐 네. 과제랑 과제도 막 엄청 내주시고 그래서 네. 이게 좀 많이 힘들긴 하죠 아무래도. 그쵸.
근데 들어보니까 역시 명성대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원래는 다른 쪽에 계시다가 이제 뒤늦게 대학교를 다시 입학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시 입학하게 되면서 이 어려운 길, 간호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 제가 원래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어깨가 아, 다쳐가지고, 네, 어, 처음에는 이제 군대를 현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네. 군대를 못 갔어요. 공익으로 빠지게 됐는데, 많이 다치셨나 봐요. 네. 아, 그런데 이제 공익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죠, 이제는. 그 네네, 사회복무요원 이제 그 근무지가 네. 병원 안에 있었어요. 아, 병원에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그 환자 개인정보를 누설을 하면 안 되는 네, 안 네, 돼서 이제 네,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환자분이 이제 급하게 이제 네, 막 응급실을 가야 될 경우가 생겨가지고 네, 막 가는데 네. 이제 뭔가 그때 막 좀 심장이 뜨거워지고 이제 막 피가 음, 도는 듯한 느낌이 들고 와, 그래서 멋있네요. 네. 진짜 난 병원에서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아, 해서 네, 이제 고민만 하고 이제 있다가 네. 처음에는 제가 간호학과가 아니라 이제 응급구조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아, 네, 응급실 안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네, 네, 근데 이제 이제 간호 과장님이라고 하죠. 이제 간호 네, 과장님이 어느 날 이제 면담을 같이 하다가 네, 간호 과장님이 그러면 음, 응급실 간호사 중에 네. 응급 전담 간호사라고 있다. 이거를 아, 해보는 게 어떠냐. 네.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드라마 같네요. 어떻게 또 근무지가 딱 병원이 되셨는지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음, 근데 사실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존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간호사, 의사, 뭐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이 이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뭐 단순하게 돈 때문에 쫓아간다는 그런 것보다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좀 남다른 직업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간호사 같은 경우도 직업 분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간호학과를 진학을 하고 또 어쨌든 지금 막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세부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목표도 있으실 텐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막학년이고 간호학과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딱 섰으니까 막학기까지 쭉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든 상태는 아니신 건가요? 그러니까 네, 모든 매 순간에 저에게 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섣부른 판단이었네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간호사로 내가 되기를 선택을 했다면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깊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요즘 들어서 좀 새롭게 세워진 목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다. 간호사로서. 그런 게 있다면? 음, 일단 저의 근본적인 목표는 네. 간호사로서 근본적인 목표는 제 손으로 누군가가 아프지 않았으면 음, 좋겠다라는 목표가 항상 있어요. 왜냐면은 네. 어, 음, 간호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네. 그 의사의 오더를 확인하는 거가 있거든요. 아, 예를 네. 들어서 네. 의사 선생님의 오더가 만약에 잘못되었거나 네. 아니면 좀 이거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의사 선생님께 아, 재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호사가 확인도 하는군요. 그럼요, 네네. 아, 그러면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도 사람들인지라 그쵸. 그분들도 신은 아니고 사람들인지라 뭐 간혹 네.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네. 의사 선생님께 다시 이제 노티를 드리고 네. 이게 오더가 맞냐 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의사 선생님 노티가 제대로 됐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제 음, 뭔가 투약적인 오류가 있을 때 네. 사실 저는 단순 실수일 뿐이지만 환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네. 맞죠. 일단 근본적인 목표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제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근본적인 목표가 있고요. 네. 또 다른 목표라고 하자면은 네. 아직 막 이거를 꼭 해야겠다 막 이 정도는 아니긴 한데 아, 네.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네. 국경 없는 의사회로 약간 음. 봉사를 다니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냥 뼛속까지 저랑 생각이 정말 다르신 분이네요. 저는 약간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제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뭔가 남을 배려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하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속에 이기적인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제 이익이 먼저라. 근데 확실히 지금 오늘 게스트 분들과 같은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배운다를 넘어서서 좀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사실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는 거잖아요. 봉사. 정말 봉사잖아요. 그 월급이 조금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그게 막 정말 생계 비용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네. 막 엄청 많이 준다 막 임상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분처럼 막 그렇게 많이 준다 막 이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정말 생계가 유지될 만큼 그쵸. 나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그 사회복무요원을 하시면서 갖게 된 그 간호사의 꿈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텐데 국경 없는 의사회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딱히 계기가 없거나 뭐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그런 게 심했어요. 차라리 내가 불편하고 남들이 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정말 다르군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를 위한 거이기도 한 게 네. 이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제가. 아, 네. 근데 내가 편함으로 인해서 남들이 불편하면은 오히려 전 그게 더 불편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나를 위해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남들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네. 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군인, 네. 경찰, 소방관 이런 쪽이기도 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결이 좀 맞다고 생각을 했죠, 간호사랑. 그래서 이제 간호사를 하기로 한 건데 네. 국경 없는 의사에는 처음부터 생각은 한 건 아니고요. 네. 좀 요즘에 그 아동 간호학이라는 걸 배워요, 제가. 아, 멋있는 걸 배우시는군요. 근데 그 아동 간호학에서 네. 이제 여러 질병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나 그 좀 형편이 좋지 않은 나라들에 네. 보통 아이들이 걸리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쵸. 배가 나온다거나 이러한 네. 질병들을 보고 네. 좀 그때부터 좀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한테는 정말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정말 당연하지 않은 거니까 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에 좀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게 같은 걸 봐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을 받고 그랬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기 기부하고 싶다. 이런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간호사 뭐 그쪽에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같은 의사라도 이제 저처럼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 몸이 거기를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신 게 정말 멋있네요. 그런 결단이면 사실 오늘 게스트님은 뭐 어디 가셔도 잘 하지 않으실까라는 아유,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궁극적으로 오늘 간호학과시잖아요. 간호학과 네. 재학생.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 청춘 로스터리 카페 커피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청춘들에 대한 이제 고민 상담을 하고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가끔 의문이 들어요. 이게 사랑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과 커피가 과연 연관이 있을까?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데 이게 간호학과이신 분들한테 왜 여쭤보고 싶었냐면 이게 정말 몸에 어떤 리듬과 그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건 저희가 커피를 마시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커피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죠. 그쵸. 카페인 들어있죠. 근데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마시면 이제 어떤 분들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그중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눈앞에 어떤 이성과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면 뭔가 커피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단 말이죠. 왜냐면 아하. 이런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있잖아요. 그 술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현직 간호학과 재학생이 봤을 때 지금 제가 하는 이 언변과 주장이 과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 좀 증명을 받고 싶어서 아. 오늘 초대를 한 게 있는데 어떠세요? 그냥 그러니까 의학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간호학과 선생님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일단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아니라는 점. 네네네. 아직 저는 간호사의 자격증도 따지 않은 네네네. 아직 그저 학생일 뿐이란 점을 좀 감안하시고 오케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알겠습니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네.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 카페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네. 카페인이라던가 술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심장을 뛰게 하는 점이랑 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심장이 뛰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심장이 뛰는데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아, 이 그래요? 심장을 뛰게 하더라도 이 네. 뇌의 기전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네네. 이제 그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네. 가끔 그게 보일 거예요. 네. 사랑을 하면은 뇌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랑 네. 그 부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막 올라온다. 막 네네. MRI 상이나 뭐 CT 상 뭐 이런 거 사진 상으로 막 네. 뭔가가 자극적인 부분이 보인다. 네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이랑 이제 네. 술을 마신다던가 네. 이제 그 카페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운동을 해서 막 심장이 빨리 뛴다던가 네.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같은 심장이 뛰더라도 모든 네.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네. 뭐 어디가 아파 네. 뭐 꼭 이렇게 이러면은 네. 꼭 거기만 아픈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 받아들이거나 이제 작용하는 작용하는 여러 기전들이 네. 달라서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네요. 원래는 대화하다가 중간에 노래 하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 하나 더 하고 이제 노래 좀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때 이런 얘기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굴 꼬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성적으로. 그러면 같이 술을 굳이 먹지 말고 술을 먹으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겉으로. 그러니까 같이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셔라. 그럼 그 카페인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좀 관심이 있나라고 홀릴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썰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한때 SNS에.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있고요.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증폭이 돼서 온 건데 그러면은 그 썰을 주장한 그 누군지 모르는 그 타인의 얘기는 어쨌든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 생각에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네네네네네. 제 생각에는 뭐 커피를 네. 마셔서 뭐 심장이 빨리 뛰는지 안 뛰는지 뭐 확인을 하고 네. 막 뭐 뛰면은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본인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건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얘를 심리적이다. 좋아해야만 해. 약간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죠. 그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네.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카페인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는 다른 기관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죠. 뇌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네네.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이게 다른 부분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중요하네요. 이게 그런 썰이 이제 어쨌든 의학적으로는 거짓말이 될 수 있지만 심리적인 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맞다. 그러니까 서로한테 호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결론이 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네네. 근데 아직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네. 뭐 약간 좀 내가 정말 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네. 약간 이랬을 때 뭐 카페를 가서 네네. 얘기를 하고
뭐 그 카페인 때문에 심장이 뛰고 막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 네. 생각에는 그 카페에서 얘기를 나눔으로써 그 사람이 더 좋아져서 심장이 뛰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 진짜 그냥 그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요. 근데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만약에 서로가 서로한테 호감이 좀 있는 상태여서 이미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카페인 때문에 쪼끔은 더 두근거릴 수는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 봤네요. 네네. 어쨌든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서로한테 호감은 사랑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노래를 하나 듣고 와야 되는데 아까 초반에 저거 신청해 주셨던 다이브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팝송을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추천곡도 한번 우리 게스트분께 추천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추천곡은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팝송을 좀 많이 듣기는 하는데 네. 팝송을 잘 안 트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좀 색다른 그런 게스트분들만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네. 오늘은 좀 청춘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아서 네네. 그런 쪽으로 노래를 한번 좀 오. 추천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네. 오늘은 이번 추천곡은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이라는 노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 노래 또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틀었죠. 그래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거 곡 듣고 다시 찾아올 건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대화를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중간에 노래를 몇 곡 틀어야 되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벌써 프로그램이 한 60%는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또 새로운 질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잘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지금 그 노래 가사말에 약간 가사말이 아니라 그 노래 뭐라 그러죠? 표지? 앨범을 보면은 진짜 나무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집에 가서 찾아보고 싶다는 TMI였고요. 평소에 잔나비를 좀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진짜 잔나비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잔나비 노래를.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게스트님. 네. 지금 그 시기를 보니까 저희가 그 대학교에서 이제 좀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되는 이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해낸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게스트분도 이게 라디오에 나오는 일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라디오에 나왔다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또 추천도 해주시고 할 건데 그걸 듣는 좀 주변에 간호학과 대학생분들이 좀 많이 공감하고 재밌어 할 만한 질문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은 끝나신 건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신 건지. 일단 간호학과에서는요, 네. 다른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는 또 특별하게 네. 이제 쪽지 시험이라던가 네. 뭐 술기 네.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뮬레이션 시험이라던가 이런 게 계속 학기 중간에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주 화요일 날 네. 중간고사는 끝났고요. 네네네.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네. 시뮬레이션이라는 시험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 하면 어쨌든 직접적으로 간호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하는 이런 시험이 맞겠죠? 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조원들이 있어요. 네. 그 조원들이 이제 팀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케이스 하나를 이제 정해져서 네네. 이 케이스에 대해서 너네가 어떻게 팀 간호로 이룰 것인가 약간 이런 거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데 저 굉장히 예민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른 분들도 다음 주에 시험이 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 파트 사람들은 무조건 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바쁜 이 시점에 다음 주에 시험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건지
근데 시간이 나서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또 라디오에 나온 게 시험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좀 준비는 잘 되고 계시나요? 어, 네. 막, 제 생각에는 막 거창하게 막 준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울고 계시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에 네.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해도, 다음 네. 주 되면은, 네. 아, 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깊은 그쵸. 후회와 반성하지 않을까. 이게 그 이제 저도 들어서 아는 거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랄까? 그 뭐 직접적으로 적어서 내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뭐라 그래? 벼락치기. 네네. 벼락치기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다. 이게 간호학과는 모르겠지만 벼락치기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주변 대학교 친구들은 근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벼락치기가 좀 가능한가요? 어, 벼락치기의 가능의 여부는 네.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어느 사람은 그 꾸준히 해와서 성과를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빡 하고 네. 이제 빡 성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한 사람들은 그 네. 꾸준함이 그러니까 그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네네.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단기적으로 얼마만큼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음. 가장 좀 크겠죠. 아. 그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집중을 빡 하는 사람들은 네. 아무래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벼락치기 네. 이게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게 만약에 자기는 꾸준함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네네. 벼락치기를 했을 때 불안한 감정도 클 거고 이제 음. 좀 이런 것도 크기 때문에 네. 좀 벼락치기를 했을 때 남들 그러니까 그 타 사람들보다 좀 네. 결과 값이 잘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음. 됩니다, 저는. 자, 저는 지금 게스트님의 답변으로 게스트님의 성향을 바로 파악했습니다. 벼락치기가 안 되는 스타일이시군요. 아니요, 저는 네. 안 되시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어느 정도 또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네네네. 그렇게 막 엄청 잘 되는 편이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너무 논리장연하게 네. 지금 제 반박, 저의 말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말을 하는데 결론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 벼락치기 잘 되는 사람은 물론 타고난 것이 있다 막 얘기하시는데 아, 게스트님은 안 되시는 분이 네, 속하시는구나라고 좀 느껴졌는데 그럼 평소에 남들에 비해서 하셔야 되는 노력도 좀 많으시고 꾸준함도 가지고 계셔야 돼서 굉장히 더 어려우시고 좀 성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학업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으신 분으로 느껴져서 평소에도 크진 않아도 작은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본인과 같은 스타일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다들 좀 어리실 텐데 좀 팁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효과가 좋았다. 뭐 이런 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 사실 네. 별거 없어요. 음. 남들이 1시간 할 때 저는 2시간, 3시간 하면 되는 거고, 네. 남들이 5시간 잘 때 저는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쵸. 쉽지는 어렵죠. 않아서 네. 저는 좀 어떻게 하냐면은 네.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한 내용들을 평상시에 좀 접목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막 나 갑자기 배가 아파. 네. 그러면은 어느 부위야? 어느 부위? 하면서 이거 뗄 때 네. 아파, 누를 때 아파. 그리고 이게 뭐 아. 다른 부위로 방사가 돼, 안 돼? 막 음. 이런 거 한번 적용해 보고. 네. 그래서 그냥 뭐 똥 빼거나 그냥 뭐 그런 거 네. 뻔히 알지만 네. 그냥 뭐 이렇게 적용을 해 본다든가 네. 이러면서 제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음. 뭐 이러면은 제가 아무래도 그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봐서 내가 기억에 남아라는 것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다른 거를 준비를 할 시간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저의 아래 학년들이나 네. 이제 저와 같은 좀 그러니까 저와 같은 특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네.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실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봐라. 실생활에. 네, 무슨 과가 됐던 간에 네.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어. 굉장히 꿀팁이네요. 평소에 적용을 해 봐라.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간호학과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대학교를 완전하게 졸업하지도 않았지만 뭔가 한마디를 더 얹어 드리자면 어쨌든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거에 대한 지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하는 거가 시험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한다는 느낌보다 정말로 내가 어쨌든 지금 배우는 것들은 특히 간호학과 뭐 이런 의료 계열들은 생명을 살리고 또 이렇게 뭐 좀 구해내는데 이용이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보들, 지식들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지금 게스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이 지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부담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그쵸? 방향성을 조금 바꾸시면은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저희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청취자분들 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연을 보내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이 어, 두 분 다 간호학과시더라고요. 어, 근데 되게 대박인 거는 서울권에 간호학과신데 어, 올해인가? 아마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되게 네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공통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물어보셨던 게 그거예요. 자기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호학과를 왔고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학과를 온 것도 맞는데 점점 이제 실습을 나가는 선배들의 말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의 그런 사소한 것들을 들어봤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고 그리고 더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오는 상실감이 좀 점점 커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막 학년이시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실습도 나갈 만큼 나가 보셨을 거고 그 주변에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다 들어보신 막학년 선배로서 그렇게 좀 좌절이나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 저희는 감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이겨냈다면? 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네, 실습을 나가거나 뭐 네, 그러면은 이제 아니면은 뭐 아는 선배들이 이제 간호사가 됐을 때 항상 1순위로 네,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자퇴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아, 그쵸, 그리고 많이. 네, 2순위는 네. 탈임상은 지능순이다. 약간 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해요. 사실 네, 정말 안타깝죠. 본인들도 원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라고 선택을 해서 네, 막상 이제 필드에 나가게 됐는데 네. 필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그쵸. 좀 안타깝긴 해요. 네, 이게 이러한 현상이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네, 심지어 이제 그 요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네, 병원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네, 그렇게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네, 그게 사실 또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도 사실 많이 들려오고, 네, 지금 우리 네, 사연을 신청해준 네.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쵸. 근데 사실 방법은 없어요. 그쵸. 이겨내야죠. 네, 본인이 이겨내야 하고, 그러니까 네, 저도 매 한 가지로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네, 내가 왜 간호사가 됐는지, 되고 싶어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꾸준하게 본인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간호학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최고 교육부가 바로 대학교인데 네, 이 교육기관이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 안에서 여러 전공이 있겠지만 그 많은 전공들 속에서 간호학과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맞죠. 그러한 것들을 왜 선택을 했고 내가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를 본인에게 스스로 좀 많이 질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으면 사실 음,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 그 사연 중에 한 줄이 계속 기억이 나는데 자기는 간호사를 꿈꾼 건 맞대요. 근데
자기가 꿈꾸고 있던 간호사는 대학병원 안에 있는 간호사만을 생각을 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주 다녔던 작은 병원의 간호사, 뭐 그리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집 앞에 있는 작은 병원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간호사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 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그런 간호사분들도 결국 다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서 간호사가 되신 건데, 자기 머릿속에 내가 되고 싶은 간호사는 대학병원의 간호사만을 꿈꿔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괴리감이 점점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은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를 생각을 하긴 하니까. 물론 그렇죠. 간호사 하면은 가장 흔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안에 있는 간호사를 되게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네, 근데 어, 좀 괴리감을 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네, 뭐 그분들도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경험을 했다가 네, 뭐 일반 로컬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로컬 병원으로 처음부터 가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어 굳이 괴리감을 느낄 필요성이 없는 게 그 사람들 또한 사회의 한 조직의 그쵸. 구성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막 이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당연히 네. 어 그냥 이 사람들도 어느 한 네. 직종의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쵸. 간호사도 사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정말 정말 많은 분야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음. 제약회사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공항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정말 많은 분야에 생각보다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간호사는. 음. 그러한 분들도 다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쵸. 어느 한 사회의 어느 한 조직의 구성원이라고만 네. 생각하시면 정말 그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대학병원 간호사처럼 대학병원 간호사도 우리 대학병원 안에 있는 이 조직의 한 구성원일 뿐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조직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크게 막 괴리감을 음. 느낄 것 같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간호학과 막학년이신 게스트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냥 느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공부해라. 그쵸? 일단은 공부부터 하고 자기도 뭔가 이러는 게 있어야 그쵸, 그쵸. 비교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저희가 진짜 깜짝 놀라시겠지만 이제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어허. 보통은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 진행을 하면 노래가 6개, 7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 오늘 노래 딱 2곡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네요. 이제 뭐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도 하나는 있어야죠. 토크로 채우기도 하고 좀 같은 계열에 있으신 분들한테 용기도 주고 생각도 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항상 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불안한 시대잖아요. 많은 청춘분들이 자기 꿈도 잘 못 찾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맞나 싶고 해서 이런 불안한 우리 또래 그런 청춘들에게 본인의 방법으로 이번에는 감성이 좀 필요한데 아, 네, 네. 위로를 좀 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게스트분만의 스타일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청춘분들에게 용기를 좀 줄 수 있다면? 좀 불안하고 힘들다고 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내일도 힘들 거니까 그냥 이건 장난으로 한 말이고요. 네. 어, 내가 불안하고 만약에 내가 좋은 거는 네. 남들도 좋아할 거고 내가 네네. 불안한 건 남들도 불안할 겁니다. 네. 나만 불안한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요즘에 모든 청춘들이 다 불안하고 있는데 그쵸. 그걸 또 견뎌내고 음. 또 뭔가 하나를 새로 이뤄내는 또 맛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어쨌든 그 맛이라는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되면 계속 그 맛을 느끼고 싶듯이 맛있는 걸 먹으면 네. 한번 딱 털고 일어나서 그 맛을 경험하게 되면은 네. 아마 다른 시련이 와도 또 똑같이 좀 일어나서 또 다시 잘 성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뭐 정말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딱 두 부류죠. 뭐 다이아 수저, 금 수저 여기까지. 저희가 불안한 이유는 그거 아닐까 싶어요. 그냥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어쨌든 그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꿈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부족하고 불안하니까 근본적인 것들이 생계가 불안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청춘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센 무기가 바로 젊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저는 매주 돌아와야 하는데 그 약속을 요즘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주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거고. 재밌으셨죠 오늘 게스트님?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 그땐 라이브 방송으로도 한번 나와주세요. 전 불러만 주시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의 인사가 있죠. 하나 둘 셋 하면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라는 인사가 있거든요. 같이 인사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